예, 저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캘리브레이션 옛날의 방법을 얼마 전에 범기가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버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피처들이 뭐가 있고 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지를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버전 1.0은 그때 범기가 발표한 거 기억하시나요? 1.0을 요약을 하면 프로젝터를 10개를 쓴다라고 하면 10개에 대해서 각각을 다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테면 처음 이런 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프로젝터가 어떤 영역을 쏠지를 결정을 해줘야 되고 또 그거가 키스톤으로 어떻게 바뀌어서 투사가 돼야 정상적으로 보이는지를 정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엣지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 각각 겹치는 부분에 대한 마스크를 각각을 따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일단 다 프로젝터 세팅하는 것도 물론 어렵지만 원래 이 영상을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터를 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하나를 이렇게 세팅을 잘못해버린 거예요. 영역을 이만큼을 설정해야 되는데 이만큼만 설정을 해버린 거죠. 얘는 뚱뚱해졌죠. 소지섭입니다. 근데 어쨌든 끝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왜곡이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거를 세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픽스할 수가 없고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요놈을 바꿔줘야 되겠죠. 요놈이 또 잘 안 되면 또 요놈을 바꾸고. 그래서 사실은 그 에러 생긴 그런 결과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떤 방법들이 실제로 쓰고 있는지를 보면 이 프로젝터가 보이는 부분을 다 자로 재가지고요. 그만큼 뭐 이렇게 넣고 이런 얘기들도 있긴 있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걸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뭐 레이저 갖다가 재고 이런 방법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캘리브레이션 프로세스를 조금 더 픽스도 쉽게 할 수 있고 더 쉽게 만들 수 있느냐가 문제였고요. 그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요 세 단계 크게요. 요 세 단계에서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자동적으로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오토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래서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해보자. 좀 자동적으로 파라미터들이 계산될 수 있게 또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보자 라는 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크린엑스에서는 무조건 상형관이잖아요. 상형관의 각 벽면이 평면이라고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스피커나 문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그 사이에 있는 약간의 뭐 장애물, 그 노이즈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평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과 오른쪽 벽면을 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프로젝터들을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기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하나의 평면을 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이 5개의 프로젝터가 한 덩어리처럼 묶여서 하나의 평면을 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5개의 프로젝터가 그렇습니다. 근데 호모그래피가 있는데요. 호모그래피라는 것은 두 개의 플랫한 이미지 사이에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어떤 건 이렇게 기울어져 있게 퍼스펙티브하게 캐치된 이미지가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둘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냥 뭐 위키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있고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누워있을 때 최소한 4개의 그 코레스폰던스를 알면 2개의 트랜스포메이션을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평면 가정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런 호모그래피를 이용을 하면 이 5개의 다른 프로젝터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마치 하나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트랜스포메이션을 통일할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원래 요 첫 번째 요게 이렇게 생겼다고 쳤을 때 요놈이랑 요놈 2개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면 여기에 맞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겠죠. 요걸 쌍이라고 하면 하나를 더 배치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있던 요놈, 그러니까 어떤 놈이랑도 상관이 없는데요. 요 첫 번째 했던 이 베이시스가 되는 프로젝터와 이미지 사이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하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프로젝터가 이미지의 어떤 영역을 어떤 식으로 왜곡해서 투사할 수 있을지를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 프로젝터들과 베이시스 프로젝터들 간의
그 관계를 구할 수 있고 베이시스 프로젝터와 이미지와의 관계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프로젝터들과 이미지랑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레퍼런스 프로젝트라고 표현하는 게 예, 알겠습니다. 예, 레퍼런스 프로젝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할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카메라를 쓰는 방법입니다. 카메라를 쓰는 거는 좀 일반적인 방법이기도 해서요. 이거는 그 정진이 군과 범계군이랑 여의도 가서 찍어갖고 온 건데요. 이런 체커보드를 쏴서 각각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아까처럼 구해버리면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게 그 마크2를 갖고 갔는데요. 그 CMOS의 해상도 화소수 자체가 각각 이미지가 지금 1024x768짜리 이미지인데요. 이 이미지의 한 픽셀을 골라낼 수 있을 만큼 섬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벽면이 이렇게 매끈하면 좋겠는데 우둘투둘하기 때문에 한 픽셀보다 우둘투둘한 정도가 더 커요. 그래서 한 픽셀 정도의 그 정확한 값을 찾아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워낙 넓은 면을 가까운 데서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관광렌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광렌즈가 생기는 렌즈 디스토션이 꽤 심각했는데요. 렌즈 디스토션을 픽스할 수 있는 뭐 툴도 있습니다만 그게 이제 뭐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하나 한 픽셀 정도의 밸류를 골라내는 데는 이것도 큰 영향을 끼쳤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하나씩 쏘면서 카메라를 들고 가서 촬영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프로젝터가 조금 틀어져서 새로 캘리브레이션 하려고 그러면 또 카메라 갖고 가서 또 다 찍어야 되는 이런 좀 귀찮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본 게 그럴 거면 차라리 사용자가 내 점만 필요하니까 내 점에 대한 입력만 주면 자동으로 다른 걸 다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 프로젝터가 있다고 치면 두 프로젝터의 요 빨간 점이 대칭하고 요거를 투사된 면에서 맞춰주면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자라는 것인데요.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뭐 이런 식입니다. 이건 아까 잠시만요. 네, 정승화 군이 아까 하면서 촬영을 한 건데요. 이게 하나는 맞춰놨어요. 하나를 이런 식으로 겹치는 부분에다가 내 점을 두고요. 그리고 다른 프로젝터의 내 점을 이런 식으로 눈으로 보면서 일치하도록 맞춰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죠. 예, 이렇게 4개를 맞추면 이 2개 사이의 관계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요거 할 때 요 빨간색, 파란색 같은 경우에도 가장 밝지 않으면서 색깔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게 R이랑 B이기 때문에 그걸 선택을 했고요. 이게 색이 겹쳐지는 거는 어디까지 겹쳐지는지를 사용자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지오메트리가 싹 다 맞춰지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엣지 블렌딩을 수행을 합니다. 원래는 엣지 블렌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라고 다시 살펴보면 이 하나의 이미지랑 이 이미지가 겹쳐질 때 점점 어두워지고 점점 밝아지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점점 어두워지는 거랑 밝아지는 거를 이런 마스크를 일일이 다 설치를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이미지는 가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밝기가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걸로 인해서 지오메트리가 정확히 그러니까 키스톤 보정이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하나의 점은 여러 가지 프로젝터가 같은 색깔의 컬러를 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I가 이제 그 프로젝터들이라고 쳤을 때 프로젝터들의 같은 컬러의 알파를 더하면 C가 될 테고 또 알파의 합을 1로만 유지해주면 원래 원하는 밝기랑 똑같이 나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알파맵을 각각의 프로젝터마다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문제로 좁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이 알파 밸류들은 그 어떤 바운더리로 갈수록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점점 끝으로 갈수록 어두워지고 여기서는 이 바운더리부터 멀어질수록 점점 밝아져야 두 개가 겹쳤을 때 정상적인 이미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 네 바운더리에까지의 이 거리를 서로 곱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0부터 1까지 놓고 여기를 0부터 1까지 놔서 바운더리랑 이게 픽셀이 거리가 0이면 0, 뭐 이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0.5 이런 식을 다
구해서 그 값을 다 곱한 값을 일단 기본적인 알파 밸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 밸류들의 이렇게 겹쳐진 애들 1위의 합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겹쳐져 있는 애들을 또 아까 그 네 점을 맞춤으로써 알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최종적인 어떤 프로젝터 i의 알파 밸류는 이렇게 되겠죠. 전체를 다 썸한 것분에 요거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합이 1이 될 테니까요. 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온 결과가 이건데요. 이거는 완전 자동이니까 클릭하고 기다리면 예. 지금 보시면은 점점 이게 없어집니다. 기다리는 얘기는 계산 시간이 만큼 오래 걸린다는 얘기야? 아, 이게 지금은 좀 괜찮아졌는데요. 옛날에 네트워크 부분이 약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냥 명령을 내리고 하나하고 한 2초 정도 기다리고 계산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쪽에서 결과 되면은 됐다라는 걸 알려줘서요. 금방 바뀝니다. 그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다고? 예, 네트워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산은 사실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앞에 이렇게 알파 밸류 어쩌고저쩌고 해서 만들어도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기 쉬운데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아까 좀 전에 동영상에 하는 건데 다 고쳐진 것처럼 보였잖아. 아, 지금 여기 말씀드린 거를 미리 해놨어요. 아. 그게 적용이 된 상태예요. 그 이유는 아까 이걸 봤을 때 알파의 썸이 1이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프로젝터가 감마를 붙이가 알아서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냐면 0의 값을 넣고 1을 넣으면 요건 1이고 이게 0이에요. 그러면 0.5의 값을 넣으면 1의 절반 밝기만큼 투사가 돼야 되는데 절반 밝기가 아니고 0.5, 3, 2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런 것 때문에 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TV에서 나올 때 감마를 계속 고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꼭 요게 그 감마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요 블랙 레벨이랑 화이트 레벨에 대한 세팅도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없는 어떤 색으로 변형돼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겹쳐졌다고 했을 때 0.2랑 0.8을 쏴라 라고 얘기를 하면 0.2는 0.1을 쏘고 0.8은 0.6을 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보시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지고 어떤 부분에 이런 그 값들이 1 미만이 되는 영역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1 이상이 되는 영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감마 코렉션이라고 간단하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블랙이나 화이트 레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냥 단순히 감마로만 보정을 하니까 약간의 그 부족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이저 커브를 사용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컬러도 하나를 들어갔는데요. 컬러가 들어간 이유는 이 프로젝터가 쏘는 면이 완전히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굉장히 밝게 쏘면 벽색보다 요게 더 인지가 잘 되는데요. 어둡게 쏘면 쏠수록 벽색이 많이 묻어 나오는 현상이 발생해서 알파가 0에 가까울수록 이런 색 값을 리니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예, 이거 너무 빨리 끝났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발표하는 이 내용을 하면서 느꼈던 결론은요. 맨 처음에 1.0에서는 약간 알고리즘 프렌들리한 인풋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계산을 할 때 필요한 파라미터들을 유저 보고 세팅을 해라 라고 줬는데요.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유저 프렌들리한 인풋이 뭔가라는 고민이 좀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오토메이션이라고 생각해서 맨 처음에 카메라에 좀 되게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뭐 꼭 풀 오토매틱이 될 필요가 없고 사용자가 최소한의 입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게 되는 거라는 느낌이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 극장 시설이 이런 거를 계속 테스트를 해보고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련 연구를 할 때 비싼 연구를 한다면 굉장히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거 계속 얘기하면서 맨날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같이 모여서 아까 뭐 경환이랑 현국이랑 교수님이랑 한 것처럼 브레인스토밍을 활발히 했더니 금방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브레인스토밍의 중요성도 느꼈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많이 받겠습니다.